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우리 남편 덕분에 정말 효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자상하고도 섬세한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엄마한테도 신경을 써줍니다. 친정엄마가 어디 아프시다고 하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주고 뭐 먹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면 남편이 바로 알아듣고 바로 음식점을 예약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라고 굳이 집사람에게 말해서 부담 느끼게 하면 저도 그런 거 싫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어떤 남자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저한테도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잘해주는 우리 남편을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우리 남편 내 친정엄마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입이 아플 정도로 자랑했습니다. 니네 남편은 평생을 살아도 친정에 뭐 해다 준 거 있냐고 하면서 애들이 절 재수없어 할 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전부터 조금 시기를 하던 친구가 저에게 야, 네 남편 혹시 네 친정엄마 돈 보고 네 친정엄마랑 바람다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정말 꿀잼일 텐데 하면서 비웃듯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야, 너 선 넘는다 자제해라 하고 조금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흐뭇하면서 딴청을 피우더군요. 그런데 저도 여자인지라 남편이 저에게만 잘해주면 되는데 굳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혹시 우리 친정엄마랑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정엄마랑 남편이 그런 사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 조금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저희 친정엄마를 자주 만나던 거예요. 친정엄마는 사실 다른 나이 드신 주부와는 다르게 조금 젊어 보이고 관리를 아주 잘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보다 어려 보여서 친정엄마한테 조금 자격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친정집에 찾아가는 게 자연스레 줄어들어서 친정엄마가 뭐하고 사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게 우리 남편을 만나서 엄청 호의호식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를 데리고 저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급 레스토랑의 아쿠아리움 그리고 심지어 미술관과 전시회 등 보통의 여자들이 자신의 남자친구 또는 남편과 같이 가고 싶어하는 곳들을 갔습니다. 제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온갖 연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은 기본이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 크기 큰 손으로 자신에게는 장모인 여자의 얼굴을 살포시 잡으며 휴지로 닦아주는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저를 부들부들 떨리게 하고 열이 받게 한 것은 호텔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호텔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밥 먹거나 여행을 가도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알던 남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장모와 함께 있는 남편 놈은 활짝 웃으며 어떤 호텔이 좋을까 또는 장모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어느 호텔을 가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등등 저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이며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이 미행하던 도중 갑자기 너무 비참한 나머지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에게 관심거리 중에 10분의 1 정도도 차지하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저는 눈이 돌아버려서 제 옆에 있던 석고상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 석고상은 정확히 남편의 머리에 맞았고 남편은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따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 남편이 응급실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엄마에게 가서 당신이 잘 가지고 놀던 내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색이 되어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제 집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상황이 발전해 가는지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친정엄마는 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핀 남자를 데리고 남자의 와이프이자 자신에게는 딸인 사람의 집에 와서 잘도 챙겨주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를 보고 저를 낳아준 제 엄마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녀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때 손에 남편의 얼굴을 닦아줄 물이 담긴 대야통이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서 온 집안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죠. 친정엄마는 저를 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정엄마에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딸이 떡하니 앞에 앉아 있는데 딸이 남편하고 그렇게 바람을 피냐고 그러자 그 순간 친정엄마는 저를 노려보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군요. 도대체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냐고 그렇게 남자가 굶어서 딸의 남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남의 남자를 건드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축 처지는 표정을 지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네 아빠는 날 여자로 보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식모 취급을 하는데 나도 여자다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잠자리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의 여자 취급도 안 하지 내내 들어오는 건 사이뿐이지. 그래서 이러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담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몰래 켜둔 녹음기를 보이며 그러냐고 이걸 남편에게 들려줘도 상관이 없겠네 하며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딸의 남자를 만났다고 하면 남편은 뭐라고 하려나 하고 친정엄마를 협박하자 친정엄마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당신은 이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불륜녀에 불과하고 친딸의 남자와 간통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며 그냥 다 필요 없고 아빠한테서도 나한테서도 그냥 떠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소리에 나 이렇게는 못 끝낸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도중에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붕대를 감은 머리를 손으로 짚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장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며 이건 둘의 문제지 장모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보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열이 뻗쳐서 남편에게 온갖 물건을 던졌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와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은 남편은 제 손에 그냥 나가 떨어지더군요. 저는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집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식탁에 깔린 유리며 전기밥솥 TV 등등 보실 수 있는 것은 다 때려 부시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헉헉거리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둘이 아주 잘 살아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해보라고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서 거실에 나가보니 엉망이 된 집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엉망이 된 부서진 집을 보면서 그동안 남편과 싸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웃으면서 하나 둘씩 살림살이들을 사서 집에 놓았는데 그게 모두 헛된 짓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서 아빠에게 갔습니다. 친정아빠는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제가 오기 전에 보던 TV를 끄시고 미안하구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미 아버지도 아시고 계셨지만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지켜보고만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친정아빠를 붙잡고 울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고 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친정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너랑 나랑 이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친정아빠의 말을 듣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살던 집을 수리해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침을 가지고 남편과 나간 뒤 이어서 아빠도 많이 촉촉하셨는지 제가 오니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과 친정엄마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대신 가슴 한켠에는 작은 마음을 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내 눈앞에 둘이 나타난다면 정말 그때는 둘을 죽이고 내가 살인자가 되고 말지.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못 본다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일까 하는 마음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겪은 사람은 정말 지옥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